안녕하세요. 맹물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경기가 5경기가 뭐 이제 동기부여를 가진 팀들이 다 이겨주면서 오늘은 다 적중하신 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아침에 그 멤피스 승과 저녁에 스크승을 가져갔죠. 뭐 배당은 뭐 썩 뭐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연승을 이어갔다는 거에만 뭐 이의를 두겠습니다. 일단 이제 3월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내일이 30일이고, 자, 모레가 31일인데, 요거, 좀 좋은 분위기로 3월달을 마감을 하고, 4월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 좀 내일도 뭐 좀 중요하죠. 신중하게, 또 냉정하게,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경기가 이제 똥배가 많죠. 그러니까 똥배가 많으면은, 그 중에 또 어떤 똥배를 가져갈 거는 또 가져가고 또 걸을 거는 걸러야겠죠. 뭐 똥배라고 해서 하나씩 이제 한두 개씩 터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런 이제 피해 목요일이라고. 자, 그런 이제 뭐 징크스도 있고 똥배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일단 내일 느바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자 브루클린하고 휴지인데 일단 뭐 휴지가 거의 이제 풀 라인업이라고 해도 테이트 선수 빠져 있는 이제 풀 라인업이라고 해도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제 브루클린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거 반대로 가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이 브루클린이 자 요 정도 마인을 받을 팀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뭐 브루클린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직력을 좀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예상을 벗어나서 이제 크게 이긴 적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팀의 어떤 이제 기복을 좀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상대의 휴지라고 해도 이 정도 이제 큰 마인은 조금 이제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저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휴지랑 이제 브루클린이 부딪힐 거냐고 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어, 휴지가 원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벼줄 이제 건 보여요. 비벼줄 수 있는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지금 뭐 윙 자원들의 수비력은 이제 브루클린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지만 일단 이제 벤치 자원의 어떤 수비력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클렉스턴이 이제 뭐 물리적인 높이가 적고 이제 빠른 선수긴 한데 일단 생분 선수를 상대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침이 있을 수도 있는 뭐 물론 이제 생구 선수가 뭐 골미스 뭐 폭격을 한다 이 정도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자 클렉스턴 선수의 어떤 피지컬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골밑에서 생구 선수가 비벼주면서 옆에서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좀 도와주게 된다면 자 휴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비벼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경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보이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브루클린의 홈에서의 어떤 수비력 그리고 아무래도 휴지는 이제 외곽 공격보다 윙에서의 공격보다 어 이제 골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하게 득점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게임 흐름이 흘러간다면 저는 이 경기가 언더가 좋아 보이는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죠. 뭐 휴지가 원정에서 외곽 슛을 그렇게 많이 터뜨릴 수 있는 구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 수비적인 부분에서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휴지가 뭐 비빌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자 뉴욕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일단 상성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전에 이제 게임에 하고 이제 이런 그 게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뉴욕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어
이제 마이애미도 뉴욕을 한번 이겼었죠. 자, 그 원정이고 또 지난 경기에서 버틀러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좀 고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애미가 잘하는 건 뉴욕도 현재 잘한다. 자, 마이애미가 잘하는 게 뭐죠? 일단 미드레인지 게임하고 플러스 수비력,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뉴욕도 이제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외곽슛, 자, 이런 면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뭐 브런스 선수가 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뭐 브런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뉴욕 승으로 볼게요. 뭐 마이까지는 적절하기는 좀 애매하고, 워낙 이제 이 마이애미라는 팀이 역기술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랜드라고 이제 로빈슨 같은 높이가 있는 팀 상대로는 외곽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마이애미가 비비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뉴욕의 홈이기도 하고 뉴욕 승이 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랑 이제 댈러스인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의 의도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엔비드가 이제 사실상 뭐 MVP를 내려놓는 듯한 이제 결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의 시즌 목표가 뭔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죠. 자, 결국 이제 엔비드라는 이제 엔비드도 부상이 뭐 잦았던 선수, 플러스 하든도 이제 부상이 잦았죠. 최근에는 뭐 시즌을 날려먹은 적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결국 이 팀의 시즌 목표가 뭐냐고 했을 때는 저는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에 우승을 못하면은 그것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그 시즌 목표가 우승이라고 하면 지금 뭐 7경기 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뭐 순위 상승, 자, 이런 걸 위해서 선수들을 갈아 넣어서 이제 뭐 부상이나 오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남은 시즌 목표는 사실 선수들 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기면 좋지, 물론 홈에서 이기면 좋고 뭐 그렇지만 뭐 이게 뭐 필라델피아가 지금으로서 뭐 1위를 뭐 리그 1위를 뭐 도전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저 불가능하고, 그건 사실은. 그래서 주전 선수들을 크게 무리를 안 시키는 방향에서 이기면 좋고, 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필라델피아의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의 홈이지만 절실함은 댈러스에게 있죠. 지금 댈러스는 뭐 탱킹을 하기도 늦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위해서 이제 승률을 올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뭐 지난 경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경기는 상대가 뭐 주전을 제외하고 힘을 뺀 경기. 그래서 크게 뭐 그 경기를 뭐 유의미하게 학살을 하면서 이겼다고 해도 사실은 그 경기는 이제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인해서 뭐 댈러스가 뭐 이긴다는 예상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엔비드랑 하든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만약에 지금 엔비드랑 이제 하든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든 플러스 엔비드가 나온다고 하면 댈러스 쪽으로 배당이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뭐 기준점이 얼마든 댈러스, 하든이 좋아 보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앞으로 시즌 목표가 선수들 관리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기면 좋고 요 정도의 느낌으로 뭐 앞으로의 마지막 시즌을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경기들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에서 뭐 덴버전한테 뭐 주전 빼고 대줬다 그리고 뭐 연패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필라델피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이 얼마든 댈러스 프린이 좋아 보이고 자, 2순위로는 저는 오바가 좋아 보인다. 댈러스가 분명히 필라델피아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댈러스가 이제 필라델피아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비비는 거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홈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댈러스의 다득점과 함께 오바 쪽도 조금 좋아 보인다.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댈러스 프레이 일단 좋아 보여요. 물론 이제 하든하고 엔비디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해도 그 높아진 기준점으로 이제 댈러스 프렌을 한번 물어보는 뭐 이런 경기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시카고하고 이제 레이커스인데 자 지난 경기에서 이제 시카고가 레이커스를 뭐 그냥 발라버렸죠. 발라버리고 특히 이제 레이커스에서 이제 버리다시피 한 이제 베벌리 선수가 레이커스의 어떤 가드들을 지워버리면서 굉장한 활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홈으로 돌아온 상황. 그래서 자 이런 경기가 지난 경기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랄 쪽으로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뭐 불스도 지금 현재 뭐 픽이 없기 때문에 불스피치 트레이드로 뭐 탱킹을 할 거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야 되는 윈 나우 팀인데 지금 이제 두 팀 다 이제 동기부여가 극으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레이커스가 지난 경기에 복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사실은 이거는 이 레이커스의 이제 상상상의 문제죠. 어떤 이제 물론 지난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이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레이커스가 힘들지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지난 경기 어떤 경기력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릅신이 나온다고 해도 경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경기 우리가 이제 느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도저히 손이 안 갈 때 나눠 먹기를 시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나눠 먹기를 떠나서 지난 경기와 같은 시카고의 어떤 그 정도까지의 경기력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히 홈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 1순위는 이제 라이승으로 보고 2순위로 오바를 볼게요. 근데 굳이 도전을 하자면 뭐 확실하지 않은 이제 온오바보다는 레이커스가 나눠먹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시카고도 이제 뜯어보게 되면 약점이 없는 팀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특히 외곽에서의 어떤 기복, 그 외곽 슛이 사실은 이렇게 강한 팀이 아니죠. 그래서 레이커스의 외곽 슛이 어느 정도 터져주기만 하게 되면 르브론 제임스의 출장과 함께 지난 경기에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게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승을 좀 도전해 볼 만한 경기. 자 이제 샌안토니오랑 이제 유타인데 지금 이제 현지에서 뉴스가 나온 걸 봐서는 이제 뭐 섹스턴 선수와 이제 클락슨 선수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타에서는 이제 디느즌 포기를 선언했죠. 사실상 디느즌 포기를 선언했다. 지금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사실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유타는. 그래서
뭐 마카렌 선수가 이제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유타라는 팀 자체가 이제 이길 의지가 사라졌죠. 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반더빌트랑 이제 콜리 선수를 팔면서 그 뎁스가 더 약해진 상황에서 클락슨과 이제 섹스턴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하는 바람에 한 번씩 이제 미쳐가지고 뭐 세크를 이기고 보스턴을 이기고 이런 경기를 했었지만 이제 결국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샌안토니오인데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경기력이 뭐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가 승패에 그렇게 연연을 하지 않고 그 선수들은 그냥 뭐 개인 뭐 스탯에 집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위왕주들에게 기회를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이 애들이 미쳐가지고 미쳐 날뛰면서 그 이제 강팀을 한 번씩 이기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켈든 존스, 뭐 소찬, 바셀 요 정도 선수들이 빠진다고 하면 사실은 내외곽적인 공백이 너무나 크죠. 자, 그 상황에서 자 아무리 유타가 원정이고 시즌을 뭐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이거는 유타 승과 라인을 참을 수 없다. 뭐 시즌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포기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간다고 해도 뭐 웬바냐마를 먹을 수 있는 뭐 그 위치까지 내려갈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유타가 내일 경기에서 이 경기를 잡고 신락 같은 그 플레이오프를 뭐 가도 유타는 플레이오프를 가도 뭐 나쁠 거 없고 떨어져도 사실 나쁠 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샌안토니오도 그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 경기가 유타가 샌안토니오 그 남은 그 선수들의 수비 약점 그리고 공격적인 부재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서 충분히 유타가 유의미한 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타 승과 마인으로 볼게요. 자, 오늘 경기 쓰나미. 자, 쓰나미가 그 샬럿한테 졌죠. 사실은 그거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도 샬럿이 어느 정도 비빌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오클 승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조졌다. 그 경기를 이제 조져버렸다. 자,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이제 안 나오죠. 그분이 SGA가 자, 그러면 이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디트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오클라호마가 이제 백투백이죠. 자, 그럼 비빌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어떤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곽슛을 쏠 수 있는 자원들이 사실 없다. 자, 그러면 오클라호마는 왜 오늘 경기에서 졌느냐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오클라호마라는 팀도 외곽슛의 기복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클라호마도 이제 골밑 수비 그리고 뭐 빅맨들의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인 골밑 득점을 해줄 선수가 부족하고 또 골밑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특히 골밑적인 부분에서 이제 베글리와 이제 와이즈먼 선수가 좀 날뛸 수 있는 경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 오클라호마의 저배당을 접근을 하지 말고 저는 디트 프렌 쪽으로 사실 뭐 디트 프렌 사실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죠. 이거 원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안 가고 특히 이제 골밑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차이를 벌려놓더라도 이 외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좀 사실은 이제 마인을 많이 당하고 학살을 많이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내일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백투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밑 수비가 유의미하게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비비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경기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득득푸네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멤피스랑 이제 클리퍼스인데, 자, 멤피스가 오늘 경기에서 뭐 제 예상과 같이 마지막에 좀 장난질을 하긴 했죠.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이제 헤띠를 준 거는 사실 장난질이지, 그거는. 장난질이고, 푸근하게 경기 내내 이제 리드를 하면서 승리를 했죠. 자, 그러면서 내일 경기에서 이제 자모란트 선수가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이 돼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모란트라는 선수가 없어도 멤피스는 특히 홈에서는 이제 강팀이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도 당연히 백투백임에도 이제 정배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 클리퍼스의 어떤 이제 라인업 구조를 봤을 때, 자, 폴 조지 선수와 이제 모리스 선수가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죠. 지금 바텀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물론 이제 바텀 선수가 외곽슛이 좋고 수비가 괜찮은 선수긴 한데, 그래도 사실 이제 이 멤피스의 그 틸만이라든지 자렌 잭슨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 맞기에는 사실은 좀 부침이 있는 거는 사실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레더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윙에서 멤피스가 수비를 잘하는 이제 딜런 브룩스 같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인이라든지 뭐 타이러스 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외곽슛도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벤치에서 캐너드 선수도 좀 요즘에 미쳐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벤치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이거는 클리퍼스가 사실은 비비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멤피스, 오늘 경기도 멤피스는 마이너를 배신했으니까 멤피스 승과, 그리고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제 경기가 흐를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당연히 멤피스 승이 1순위고 2순위가 언더 쪽입니다. 자, 피닉스하고 자 미네소타인데, 내일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별거 아닌 그 부상, 미끄러지는 부상, 그 슛하다가 경기 바로 직전에 슛하다 미끄러져가지고 별거 아닌 부상으로 뭐 상당히 뭐 결장을 했던 이제 듀란트 선수가 복귀를 하죠. 근데 이 듀란트라는 선수가 무서운 점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결장을 하게 되면은 복귀를 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듀란트 선수 정도의 클래스라고 하면은 복귀하면 바로 그날 바로 캐리를 하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죠. 사실은 적응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죠. 워낙 이제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피닉스가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뭐 좋지 않고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피닉스는 이제 지금 벤치가 아닌 주전들의 어떤 재능의 합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팀입니다. 결국에는 어 이제 피닉스 전에 있었던 이제 캠 존슨이라든지 뭐 브리지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사실 그 팀에서 어떤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고 좀 짜여진 조직력 안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선수였죠. 특히 캠 존스 같은 선수는 짜여진 시스템에서 혼자 뭐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직력으로 승부를 봤던 이제 팀에서 지금 이제 물론 그때도 이제 부커 선수는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근데 그런 선수가 이제 듀란트 선수가 확 복귀를 했죠. 이거는 벤치 구간에서도 사실은 듀란트가 리딩을 해주면서 벤치 스코링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듀란트의 복귀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상대가 이제 미네소타라는 점. 최근에 어떤 미네소타가 타운스가 복귀하면서 굉장히 어, 팀의 어떤 분위기, 물론 이제 타운스 선수가 복귀하기 전에도 팀의 분위기는 좀 괜찮은 편이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듀란트 선수가 홈에서 복귀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될 거는 예상이 되는데, 그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네소타의 최근의 경기력, 그리고 그 트윈타워 이제 타운스 선수와 이제 고베어 선수가 발휘하는 이제 골밑에서의 그 힘 있잖아요. 그 골밑에서의 그 합,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피닉스도 어느 정도 미네소타를 상대로 득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많은 득점을.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가 뭐 내일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저는 이 경기를 오버 쪽으로 볼게요. 피닉스 선수, 그 피닉스가 그 듀란트가 합류한 이후에 피닉스를 보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듀란트에게 수비가 이제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이제 부커 선수라든지 에이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도 미네소타 상대로 굉장한 다득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120점 원저리,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도 110점 이상 충분히 110에서 120 정도를 해줄 수 있으면 이거는 오바 쪽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 만약에 이제 2순위로 승패를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피닉스 일반승 정도가, 아무리 이제 미네소타의 최근에 경기력이 좋고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일단 피닉스도 홈에서 듀란트의 복귀와 함께 이거는 집중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접전이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에는 피닉스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포틀랜드랑 이제 세크라멘토인데, 자, 세크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 라인업이죠. 뭐 변수가 없죠. 이거는 변수가 없고, 포틀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올챙이랑 이제 탱킹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길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이길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핸디가 좀 크긴 하죠. 핸디가 좀 크고, 포틀랜드가 아무리 뭐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다 나가리가 됐다고 하지만, 세크라멘토의 수비를 상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굳이 뭐 승패, 뭐 세크 축으로 가실 분들은 뭐 일반성으로 가져가는 거지만 굳이 축으로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지금 포틀랜드가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리틀 선수라든지 샤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흐름,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다. 결국엔 상대편에 많은 포지션을 강요를 하고 빠른 이제 페이스 싸움으로 많은 포지션을 강요를 하고 상대의 야투비보다 내 야투비 더 높고 산전수를 더 많이 터뜨리고, 자, 그런 부분으로 상대를 압도를 해서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크도 득점을 허용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크의 굉장한 다득점이 나오고, 그리고 포틀랜드도 어느 정도 야투를 가져가면서 접전이 나오면서 오바로 볼게요. 이것도 피닉스랑 마찬가지인데 이 오바도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이제 235.5라는 거는 지금 포틀랜드 그 라인업 구조를 봤을 때 사실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기준점인데, 오히려 저는 이런 기준점을 줬을 때 세크가 수비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세크가 어느 정도 이제 포틀랜드를 봐주면서 경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봐주는 부분이 당연히 슈팅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팀도 굉장히 다득점하면서 상대도 다득점을 하는 그런 뭐 서로 간의 스탯을 챙기는 행복한 농구, 자,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저는 이 경기가 내일 경기 중에서 오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틀랜드의 선수들은 수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공격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뭐 타이볼 선수는 수비 잘하지만 이 타이볼 선수조차도 공격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크를 상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비를 하면서 속수로 움츠리고 이런 경기를 하기보다는 세크라는 팀 자체가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득점 따먹기 싸움을 해야지 세크한테 이제 뭐 비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오바라 볼게요, 내일 경기는.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3월달 마무리가 좀 중요한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내일도 신중하고 냉정한 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게시판에 제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본 후에 냉문 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튜브 아프리카TV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